먼저 북핵 위협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옳은 것일지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문재인 대통령. 김경수 의원이 나서서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다 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 의미부터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나? 사드 배치는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다. 또 한쪽에서는 뭐 촛불 배신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은 아마 말을 바꾼 건 아닌데 엄중한 상황을 양해해달라 하는 생각 아닐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FTA 파기, 무기 강매 이거 좀 어떻게 안 될까? 중국 시진핑 사드 보복을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 아닐까 보입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현재 한반도 평화포럼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처럼 돼가고 있어요. 초강경 지시 모양새 좋지 않아요. 이렇게 작심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대선 캠프 자문위원단 위원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의 푸들로 전락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측근 김경수 의원이 나선 겁니다. 미국 가랑이 밑을 기는 것이다. 이것은 한 주간지 기자가 SNS에 올린 글을 인용하면서 김 의원이 대통령이라고 100% 다 잘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여론조사상으로는 사드 배치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국민의 79%였습니다. 사드 임시 배치 후폭풍에 직면한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고도 깊어 보입니다. 해법을 주십시오. Military action would certainly be an option. Is it inevitable? Nothing's inevitable. So I would prefer not going the route of the military, but it's something certainly that could happen. Our military has never been stronger. If we do use it on North Korea, it will be a very sad day for North Korea. 美韩重视中国等地区国家的安全利益和关切，立即停止部署，停止有关部署进程，撤销相关的设备。 인내심을 갖고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주장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로 가고 이제 푸틴 대통령이 그 입장을 대신하는지 이 경악스러운 광경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언젠가 후회할 것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왜 이러는지 그 까닭을 이해하기도 동의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이 정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푸들로 전락했습니다. 이 정부의 비극을 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속히 이 정부는 정상으로 복귀하기를 촉구합니다. 그 FTA를 통해서 이익이 되는 분야가 있고 또 거꾸로 피해를 입는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도 국내적으로 마찬가지잖아요. 제조업 분야나 자동차 분야는 도움이 되는 반면에 또 농업 분야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고요. 미국은 거꾸로죠. 그래서 이것이 양국 간에 서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FTA 협상이고 저는 원래 참여정부 때 타결했던 FTA 협정과 그 이후에 한 번 또 재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수정을 통해서 양국 간에 이게 균형이 잘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미 FTA가 양국의 교역에 서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분부터? 예, 사 의원님은 아직 그림 조금 더 그려주시고 황 소장부터 시작할까요? 지금 지금 현 여권에 예. 아주 극단적인 세력, 극자라거나 또 아주 비판적인 어떤 이 친북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대통령을 포위해서 자신의 말대로 하면 잘한다 그러고 자기 말에 대해서 따르지 않으면 푸들이라 그러거나 미국이 기라면 기고 짓을 하면 짓는 굴욕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저것은 이 대통령이 극단적인 소수만을 위한 대통령으로 가라라고 강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체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일부 사람들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자기들이 비난했던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고요. 네. 지금 지난번에 여기 패널들도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권이 시비를 건다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드를 보면 79%가 찬성을 하고요. 핵무장 같은 경우에도 60에서 68%까지 국민 다수가 찬성을 해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국민의 대통령, 즉 소수의 대통령이 아니라면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본인의 공약이나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따라가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지극히 당연한 부분인데요. 네. 마치 마무리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굴욕을 감내하니하면서 네. 한미 동맹에 의해서 대화로 가려다가 어쩔 수 없이 북이 도발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저렇게 비판하는 거는요. 한마디로 일부 소수만의 지지층만을 보면서 정치하라고 강요하는 거다. 이런 압박은 매우 잘못되었다 봅니다. 네, 차재원 교수님. 저는 뭐 그 김경수 의원의 글을 보고 떠오르는 고사가 바로 가하지욕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한신 한나라의 한신이 그 백정의 가랭이 밑을 기으면서 그 굴욕을 참았다가 결국은 천하를 도모한 예. 그 고사가 생각이 나던데요. 아마 김경수 의원도 아마 그런 의미로 썼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한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신이 상당히 그 공공한 시절에 뭐 여러 가지 굴욕들을 참았지만 그러나 천하를 도모해야 되겠다는 그 결기 하나를 갖고 있다가 결국은 천하를 도모하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여러 가지 북한의 그 지금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도발들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신의 폭이 좁고 그리고 본인이 취임 전에 이야기했던 한반도 운전자론 자체가 어떻게 지금 사실 잘 먹혀들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드의 전격 배치라든지 그리고 지금 대화와 이 제재라는 투트랙이 지금 그 제재 일변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지층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 김경수 의원이 네. 믿고 지켜봐달라. 문재인 예. 대통령이 결코 지지층들의 뜻을 배반한 건 아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렇게 좀 어려운 궁극이긴 하지만 예. 아마 이 상황은 충분히 역전 가능할 것이고 우리가 상황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 그러한 믿음과 낙관을 갖고 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취임 위에 보여주고 있는 이 대북 행보 자체에 저는 약간 좀 비판적인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지금 상황에 좀 이끌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 그리고 또 조급증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본인이 이 그 대통령 후보 때 이야기했던 준비된 대통령답게 한반도 평화 구도에 대한 좀 장기적이고 그랜드 비전을 갖고 조금 더 신중한 태도로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이거 상황 변화는 그 준비가 된 대로 하나요, 북한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그래서 김경수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건데. 그래서 이제 두 분 다 이제 하여튼 잘 생각해 보자 하는 말씀이었던 것 같고 노영희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김경수 의원이 그 시사인의 남문희 기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저런 식으로 페이스북에 쓴 것에 대해서 조금 불만입니다. 예. 그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푸들이다, 뭐 짖는다, 뭐 가랑이 밑을 긴다 이런 식의 표현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도 사실 의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오늘 그 리얼미터에서 그 발표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사실은 떨어진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이튿날인 8일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고 특히 진보층에서도 89.4%에서 90.8%로 지지율이 올랐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전제가 되는 진보층에서는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고 보수는 환영한다. 이런 것도 사실은 전제가 좀 잘못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보여주는 것은 저는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안보 문화와 핵과 관련된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저는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인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그런 전략이나 행동에 대해서 이런 식의 원색적인 말을 써가면서 이해해달라고 하는 건 오히려 조금 비아냥거리는 말이 좀 들어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문 대통령이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 매우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힘내라? 예, 문재인이라고 썼습니다. 힘내라 우리 대통령 이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말은 비판도 좀 품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이게 어떻게 함부로 이렇게 막말을 쉽게 막 해대니까 애들이 뭐 여중생들인가 뭐 폭력을 마음대로 행사해도 되는 줄 알고. 네? 이게 막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늘 아주 차분하고 냉정한 비판을 해주시는 양문석 박사로 갑니다. 그 이라크 파병 당시에 그 진보 진영이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엄청나게 그 비판을 하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했던 한미 FTA 때도 엄청난 비판을 합니다. 네. 실제 그런데 한미 FTA 아까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양국 교역에 서로 도움이 되고 있는 한미 FTA인데 그 당시에
진보 진영에서 한미 FTA에 대한 엄청난 반대 때문에 그 힘을 받아서 양국 간의 협상이 상당 부분 균형 있게 진행되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아까 황 소장은 친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건 좀 지나친 표현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저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친북이라고 했는데 그건 좀 지나친 표현이고. 그다음에 또 그 김종대 의원이 대통령을 트럼프의 푸들이라고 했던 것도 지나친 표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청와대나 그다음에 현재 여권의 그 주요 이 정치인들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와 성주 그 국민들과 그 이 김천 시민들의 그 분노들 이러한 부분들을 이후에 한미 협상에 있어서 상당 부분 중요한 지렛대로 활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논의들이 너무 날선 논의들, 감정적 논의들, 그다음에 서로 돌아올 수 없는 그 다리를 건너듯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 던져내는 그 표현들이 상당 부분 두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청와대나 여권에 있어서 현재의 비판을 어떻게 잘 그 한미 간의 협상에 있어서 활용할 것인가를 좀 전략적으로 고민하는 그러한 그 좀 무게 있고 의미 있는 시선들이 난 필요하다. 서영호 소장으로 갑니다. 네, 김경수 의원의 얘기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100% 다 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재인의 고뇌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자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진보 진영은 전술핵은 지옥, 대화는 천국, 보수는 전술핵은 천국, 대화는 지옥 이렇게 양극단으로 가 있는데 사실상 이 두 가지 주장 다 주관적 희망이지 않겠습니까?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북핵의 엄중한 위기 앞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 중러는 각각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냉정하게 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엄연한 국제 정세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궁극의 자주국방 가기 전까지 아마 이번 계기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예를 들면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라든가 글로벌 호크 같은 첨단 무기 체계인 정찰 자산 등을 차분차분하게 준비해 나가는 계기로 삼자. 그래서 좀 굴욕스럽더라도 진보와 보수의 양극단이 아닌 현실을 잘 인정해서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들을 마련해 나가는 그래서 궁극의 자주국방까지 도달해 나가자. 마치 한신이 가랑이를 지나는 심정으로 우리가 힘을 가질 때까지는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자고 하는 그 현실을 좀 직시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명희 전 의원님.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최근에 사드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그 논쟁을 보면서 국민들이 상당히 예리하게 봐야 될 게 사드를 반대하는 사람 중에서 일부인데 상당히 극단적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사드를 반대하는 사람 중에서 일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의 이면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북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는 미국과 한국이 군사적으로 북을 고립시키고 압박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위수단으로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북핵 옹이론을 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미국이 아주 기분 나쁜 거예요. 한반도 대통령을 압박해가지고 마치 그 북한을 압박하는데 동참하게 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처럼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우리가 한미 동맹을 맺는 우리를 뭐라 그래요? 괴뢰라고 그러고 그렇죠? 괴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선 지금 이제 표현을 무슨 뭐 아베 같다. 그다음에 푸들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사드를 반대하는 분 중 다수가 상당히 선의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좀 비현실적이지만 선의에 의해서 사드를 반대하겠지만 상당히 그 핵심적인 사람들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김경수 의원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궁여지책으로 논리를 대고 있는 거예요. 미국 그래 미국이 참 나쁜 사람이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더 나쁜 놈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미국 편을 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김경수 의원도 사실상 아까 제가 얘기했던 소수의 어떤 북핵 옹이론자들의 논리에 지금 말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상당히 저렇게 그 우리에게 기분 나쁘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쓰는 그 표현의 그 어떤 그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이 차제에 문재인 대통령도 분명히 이 사드를 배치할 때의 그 입장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핵을 옹이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가 틀린 것, 그것을 분명히 차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됩니다. 뭐 아마 현실을 도외시하는데 챔피언은 정치권 아니에요? 차명희 전 의원도 의원 시절과 달리 잠깐 휴가 중이시니까 더 잘 보이죠. 안 그러면은 다 뭐 정치를 뭐 자기 정치 뭐 나쁘게 말하면 자기 장사하느라고 뭐 이거 국민을 제대로 이끄는. 아니 그 안에서 보던 건 이제 못 보이는 것도 있고요. 그 안에서 못 본 걸 제가 이제 보는 건 있는데 저는 일관되게 생각하는 게 정치인들이 대명봉과 동시에 자신의 어떤 그 재산 내지는 자신의 명예 이런 것을 높이는 그런 사적인 어떤 욕구도 있는데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 그럼요. 다만 너무 과하게 앞서면 문제가 되죠. 저는 그런 적은 좀 솔직하게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시작부터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는데 넘어가죠. 뭐 저는 뭐 늘 이 자리에 와서 앉으면서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